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나라 정치 사회 현실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고 그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우울한 심정으로 만해 한영훈 선생님의 평생 못 잊을 상처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치 사회 현실이 어떤 쪽으로 향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해 한영훈 선생님은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기미독립선언서 중에 공약 3장을 직접 썼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끌려가는 도중이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세를 부르다가 역시 잡혀가는 어린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평생 잊지 못할 나의 상처였음을 고백하는 짧은 글이거든요. 2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이 짧은 만해 선생님의 글을 이 시점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희생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해 한영훈 선생처럼 평생 못 잊을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릴 정치인이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외신에서도 보도했듯이 우리 한국 정치사회의 극단적인 대립과 양극화, 혼란 현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의식까지 이대로 정처 없이 분열되어야 하는가?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정치인을 내세워야 할까? 이 문제를 만해 한영훈의 평생 못 잊을 상처라는 이 글을 통해서 소박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력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치인들의 그 궤변과 헛된 주장들 앞에서 민주사회의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으로 만해 한영훈 선생님의 이 짧은 글을 먼저 직접 음미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못 잊을 상처. 조선일보 1932년에 수록된 일종의 수필류의 짧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미독립이 폭발될 때 온 장안은 대한독립 만세로 요란하고 민심을 물끓듯 할 때에 우리는 지금의 태화관 당시 명월관 지점에서 독립선언 연설을 하다가 경찰에 포위되어 한쪽에서는 체포되어 자동차로 호송가게 되었습니다. 나도 신체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동차에 실려 좁은 골목을 지나서 마포 형무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입니다. 12석 되어 보이는 수학생 2명이 내가 탄 자동차를 향하여 만세를 부르고 두 손을 들어 또 부르다가 일경의 재지로 개천에 떨어지면서도 부르다가 마침내는 잡히게 되는데, 한 학생이 잡히는 것을 보고는 옆에 학생은 그래도 또 부르는 것을 차창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누구이며 왜 그같이 지극히 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듣던 나의 눈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물이 비오듯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소년들의 그림자와 소리로 맺힌 나의 눈물이 일생에 잊지 못하는 상처입니다. 자, 이게 만해 한영훈 선생님의 평생 못 잊을 상처라고 하는 매우 짧은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사회 현실이 극심한 양극화 대립 속에 놓여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혼란이 있다고도 합니다. 방금 한영훈의 평생 못 잊을 상처라고 하는 짧은 글을 봤는데요. 한영훈 선생이 1919년 일제하에서 국가 독립을 외치다가 잡혀가는 어린 소년의 모습 속에서 본 것은 한없는 눈물과 상처였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되는 여린 생명들에 대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한없는 연민과 사랑이었던 것이죠. 평온한 일상생활을 반납하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있습니다. 권력자 한남동 관저주의를 떠나지 않고 추위와 폭설 속에서도 은박 담요를 뒤집어 쓰고 추위를 견디며 고생하고 희생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평온한 민주국가를 불법적인 폭력을 동원해 개인의 권력으로 사유하려는 무도하고 어긋난 대통령을 거부하고 응징하기 위해서이죠. 이들 민주시민들의 외침과 아픔을 보면서 평생 못 잊을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정치인이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윤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너무나 불안한 마음으로 몇 편의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대신에 사적 권력 유지를 위해서 계엄령을 임의로 선포하고 내란죄를 범하고서도 수많은 궤변들을 내세워 헛된 담화에 담화를 이어가며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며 지금까지 비참하게 숨어있는 인간이 누구입니까? 그에게는 희생되고 파괴되는 국민들의 삶과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극우 여당 정치인들의 눈으로는 결코 희생되는 시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한 방울의 눈물과 연민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득 권력 유지에만 초점이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은박 담요로 폭설과 추위를 견뎌내는 민주시민들을 도리어 극우 세력들의 탄핵 반대하는 장면으로 둔갑시켜 도찰하고 올리는 여당 정치인의 가슴에는 그 상처와 눈물이 없습니다. 극우 유튜버나 극우 교회 세력들에 편성하여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세뇌교육시키는 그들에게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평생 못 잊을 상처가 없습니다. 공익과 국민의 안전보다는 그들의 집권 야욕만을 망령처럼 몸 전체로 껴안고 선량한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나라 민주사회를 이끌어갈 우리의 청소년, 우리의 미래의 민주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인을 우리가 내세워야 할 것인가를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평온한 일상의 삶을 파기하는 정치인이 누구입니까? 기득 정치 권력자들에게는 평생 못 잊을 상처와 눈물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지만 권력을 사유화하기보다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을 새롭게 내세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희생하는 국민들을 섬기고 평생에 못 잊을 상처 앞에서 최소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정치인을 내세워야 하는 것이죠. 둘째, 학력과 학벌 중심으로 정치인을 우러러보고 따르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회 풍조와 나약한 의식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른바 우리 사회의 특급 엘리트로 불리는 기득 정치인들의 학벌, 학력적인 배경 속에는 공익과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민주적 가치가 온통 누락되어 있음을 우리는 뼛속 깊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정치인, 인류대 출신 정치인, 기득권 극우 보수 지식인 세력들이 내세우는 그들의 지식들은 결국 자신들의 정치 권력 유지와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그 궤변을 정당화하는 위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허위적인 지식들은 온통 혹세무민하는 범죄의 도구로
전락되어 있음을 우리는 처절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력 학벌과 더불어서 집안 출신, 정치인 배경의 연줄을 끊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선망의 눈으로 오히려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국민의식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기득 출신 배경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고 그가 실천하는 언행을 통해 공익형 정치인을 평가하는 우리의 눈을 길러 나가야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시하는 공익형 인간인가? 공적 행정 능력의 소유자인가? 인권과 민주사회를 위해 얼마나 그동안 일해왔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서 악덕 정치인을 걸러내는 우리의 안목 수준을 길러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적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민생을 파괴시킨 계엄 정치인들을 하루빨리 구속하고 파면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